자, 여러분들과 또 고려가요 정석가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정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시면요, 해제 부분. 우선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했다는 부분이 좀 독특하고요. 그걸 통해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반어적 역설적으로 표현했대요. 자, 여기에 보면 반어적이고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이 작품에서 보시면요, 아주 특이한 점들이 뭐 대표적인 게 모래벼랑에다가 구운 밤을 5대를 심어서 그 밤에서 우미 돋아서 싹이 나면 인과 이별하겠다. 아니, 모래에다가 생밤을 심어도 날까 말까인데 구운 밤을 심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싹이 나면 인과 이별하겠다. 아예 불가능한 얘기죠. 절대 인과 이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겉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면 난 이별할게요 라고 순순히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별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연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요, 임과 이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가요고요 총 6년 구성되어 있고요. 3단 구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서정적 개인의 감정을 담고 있고요. 표현에서 역설법, 반어법, 과장법 사용되어 있다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체로 삼원보에 여기는 조금 운율이 다르죠. 334조 석자 넉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제는 여기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그 임을 임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볼 수도 있다. 출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문 가서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해오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석가. 딩하도라 당금계상이다. 딩하도라 당금계상이다. 선왕성대 논의와 지어다. 자, 무슨 말인지 라고 할 텐데, 정석가라는 우선 제목 자체가요, 악기인 징과 돌, 경세를, 돌석자죠. 경세를 울리며 부른 노래다 라는 뜻인데, 악기인 징, 경세를 울리면서 부른 노래, 이런 노래인데, 여기 보면 딩하도라 당근계상이다, 딩하도라 당근계상이다 라고 했죠. 악기인 그 정경을 의인화해서 딩이어 도리어, 딩이어 도리어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해서 딩이어 도리어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선왕성대 논의하지어다. 선왕성대 태평성대, 선왕성대, 선왕께서 그 다스리던 태평성대에서 논일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 선왕성대, 선왕성대 논의하지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거로 바로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 자, 선왕성대 논의하지어다. 선왕성대 태평성대에서 논일고 싶습니다. 자, 요 첫연 부분만 놓고 보시면요, 이게 민간에서 불려지던 노래가 궁중악, 즉 궁중악의 가사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아마 덧붙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간에서 불려지던 노래가 궁중악의 아마 가사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징이어 도리어 지금 있습니다. 징이어 도리어 지금 있습니다. 태평성대에 논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설정이 돼요. 샥샤키 쉐모레 베레나난, 샥샤키 쉐모레 베레나난,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야.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야. 유덕하시님을 여해와 지어다 라고 하죠. 여해와 지어다. 이별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이 부분은 이별하겠다고 하지만 앞에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절대 이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샥샤키라는 말은 의성어예요. 의성어.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바삭바삭한 모래벼랑에, 쉐모래별에, 모래벼랑에, 나나는 뜻없는 역시 허사예요. 요거 여음이에요. 여음. 뜻 없습니다. 바삭바삭한 모래벼랑에 두 번이나 반복했죠.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구운 밤을 5대를 심습니다. 그래서 요 세 줄은요, 우선 조건을 설정해요. 조건적 상황의 설정. 조건적 상황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야.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야. 야, 그 밤이 우미도다서 싹이 나면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쵸?
미션 impossible. 자,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죠. 실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만약 가능해지면 이별하겠다라는 건 이별의 소망을 겉으로는 표현했지만 이건 결국 표면적으로는 이별을 하겠다는 얘기지만요. 이면적 그 내부적으로는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죠. 이별을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는 거지만 이 이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놓고 봤을 때 우선은 역설적 방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자체를 제시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구운 밤을 심었는데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상식적에서 상식성산에서 벗어난 이야기, 표현법, 이런 거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죠. 사실 겉으로는 임을 이별하겠다고는 표현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나 이별 못해요 라는 그런 반대적인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어법 사용됐다. 그래서 역설법, 반어법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연부터 지금 보고 있는 2연부터 그 다음 3년, 4연, 5연까지 모두 동일 구조의 반복이에요. 내용만 다를 뿐이죠. 똑같은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3년 넘어갑니다.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옥으로 이제 조각을 해서 아마 연꽃을 새긴 모양이에요. 바위에 접 붙입니다. 바위에 접을 붙인대요. 그 꽃이 삼동 피것이야. 그 꽃이 세 묶음이 피어나야. 그 꽃이 세 묶음이 피어나야. 두 번이나 강조를 했죠. 유덕하시님을 여야지어다. 말도 안 되죠. 역시 옥으로 새긴 연꽃이 바위에 접을 붙이는데 어떻게 세 묶음이 피어납니까? 무슨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현실에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역시 이연처럼 똑같이 조건적 상황 설정하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 설정해서 똑같아요. 1년과 구성이, 2년과 구성이 이렇게 해서 그 이별을 역시 거부하는 태도.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구성은 똑같고요. 이제 약간 그 앞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현대어 풀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삼동이란 건 이제 세묶음이 피어나야 임과 이별하겠다 이런 얘기죠.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에 접붙입니다. 다음 4연으로 넘어갑니다. 뭐 2연하고 구성이 똑같아서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 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이 똑같죠. 아이고 줄을 너무 길게 걷네요. 이 부분은 조금 지우고 갈게요. 자,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 부분에 바로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옷을 했고요. 3년 했고요. 4년 넘어갑니다. 무쇠로 천릭을 말하는 무쇠로 천릭이 뭐냐면 무관의 제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관, 그러니까 문인들이 아니라 무관들이 입는 그 제복, 보통 철로 만든 옷,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철로 만든 옷을 의미하죠. 무쇠로 무관의 제복을 만들어서 무쇠로 무관의 제복을 만들어서 나나는 뜻이 없는 허사죠.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 유덕하시님을 여야저다. 덕이 많으시님을 이별하겠습니다. 자, 역시 아니 갑옷을 만들었는데 그 갑옷이 다 헤어져서 떨어지면 이별하겠대요. 아니 일반 옷도 입어서 떨어지려면 한참이 걸리는데 아니 새로 만든 옷이 어떻게 헤어지겠습니까? 바위에다 갖다 문대 버려도 오랜 세월이 걸리겠네요. 자, 여기서도 역시 이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쇠로 한 소를 이어다. 무쇠로 큰 소. 여기서 한이라는 말은 큰다라는 큰 대자의 의미예요. 큰 소를 지어다가. 그래서 이 한 소라는 말은 큰 소. 큰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다가 철수산에 놓으이다. 철로 만든 쇠나무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 그 소가 철로 만든 풀을 다 먹어야, 그 소가 철로 만든 풀을 다 먹어야 유덕하신 님을 여야죠. 덕이 많으신 님을 이별하겠습니다. 이별 못하겠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상황을 총 4가지를 얘기했어요. 2연, 3연, 4연, 5연에서 뭐 모래벼랑에 구운 밤을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면 인과 이별하겠다.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바위에 접붙였는데 거기에서 역시 세목금이 피어나면 이별하겠다. 그 다음에 무쇠로 무관의 제복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는데 그곳이 다 헐어져야만 인과 이별하겠다. 마지막으로 큰 소를 무쇠로 지어다가 쇠로 만든 소를 철로 만든 산에 갖다 놔서 그 철로 만든 풀들을 다 먹어야만 인과 이별하겠다. 절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인과 절대 이별 못해요. 이런 말보다 더 무섭네요. 그죠? 자,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상황 설정됐고 반어적 표현이 있다라는 거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경별곡 앞에서 공부했겠지만요. 여기 이 부분이 서경별곡의 이연과 굉장히 똑같죠. 구슬이 바위에 드신달, 구슬이 바위에 드신달, 기니 딴 그스리까. 지문해를 외우검여신달, 지문해를 외우검여신달, 신이 땅 그스리까. 어때요? 이 부분은 똑같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합니다. 이 구슬이는 화자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화자의 사랑이 바위에 드신다. 이 바위는 장애물이죠. 사랑의 장애물. 장애물이 있다고 한들, 장애물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한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한들, 끼니 땅 그스리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건 끈은 결국 뭡니까? 임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죠. 천년을 떨어져 살아간들, 천년을 떨어져 살아간들, 신이 딴 이 신이 바로 긴과 연결되는 겁니다. 긴과 신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자,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게 서경별곡하고 이렇게 이연하고 똑같다라는 것은 당시 아마 유행했던 표현이거나 이게 구전 과정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마 차용이 되지 않았을까, 빌려 쓰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그렇게 한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너무나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마 그 당시 유행하던 구절이 아니었겠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뭐 내용은 많은 듯 보이지만요. 뭐 간단했죠.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임과 이별할 수 없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거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임에 대한 마지막 연에서는 영원한 사랑,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하지만 사랑은 깨질지언정 임에 대한 믿음만큼은 깨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주 절실히 잘 보여지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정식과 핵심 정리하고 나머지 작품 정리했던 거 참조하시면서요. 문제까지 잘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